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외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단원 물체의 무게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교과서는 76쪽과 77쪽, 실험 관찰은 38쪽을 미리 펴두기 바랍니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는 물체의 무게 측정이 필요한 까닭 알기입니다. 자, 선생님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이것은 무엇일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알아 맞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죠? 네, 저울이에요. 우리 과학 시간에도 한번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혹은 아니면 마트에서도 봤을 것 같아요. 이런 저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해 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작년에 학생들한테 수학책이랑 수학익힘책을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수학책이 더 무거운지 수학익힘책이 더 무거운지 3학년 교육과정에 나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작년에 배워봤을 것 같아요. 수학책과 수학익힘책을 비교해 보기도 했고, 가끔 보면 친구들이 내 필통이랑 친구의 필통을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해 봤을 거는 책가방 비교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떤 경험이 있을까? 각자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해 본 경험을 그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자, 여러가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으로 보여줄게요. 자, 세 친구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다음에 5가지 물건을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를 정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여자친구는 풀도 들어보고 필통도 들어보고 사인펜도 들어보고 가위도 들어보고 지우개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무거울까 무거운 순서대로 정하라고 했더니 사인펜, 풀, 필통, 지우개, 가위 순으로 무거웠다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하트 모양 친구인데 이 친구도 풀도 들어보고 필통도 들어보고 사인펜도 들어보고 가위도 들어보고 지우개도 들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뭐가 가장 무겁냐고 했더니 필통 가장 무겁고 지우개가 가장 가볍다고 했어요. 아까 여자친구랑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챈 친구도 있을까요? 세 번째 남자친구 역시 풀, 필통, 사인펜, 가위, 지우개를 손으로 들어봤어요. 들어보고서는 고민을 해보더니 사인펜, 풀, 필통, 가위, 지우개 순으로 무겁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실험 관찰 38쪽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인펜, 필통, 가위, 지우개, 풀을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대로 물체의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예시로 보여주는 거는 첫 번째 여자친구가 무겁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도 사인펜, 풀, 필통, 가위, 지우개 중에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대로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실험관찰 38쪽을 다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여러가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를 봤더니 이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여자친구는 사인펜이 가장 무겁다고 했고 하트 친구는 필통, 남자친구는 사인펜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둘 다 풀이 무겁다고 했고 사인펜이 무겁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요. 자, 필통, 이렇게 가위, 지우개. 자, 이게 순인데 어때요? 친구들마다 손으로 들어봤더니 무거운 순서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 달랐죠. 물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지우개가 같거나 가위가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때? 앞에 전체적으로 순서가 바뀐 이 결과를 토대로 실험 관찰 38쪽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쓴 물체의 무거운 순서와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쓴 물체의 무거운 순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아요.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친구들이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서로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사람마다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그럼 측정하는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 기기로 지금 잠깐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실험 관찰 38쪽에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찾아보았나요? 여러분이 찾을 동안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았답니다. 자, 선생님이 찾은 것들이에요. 우리 이거 첫 번째 건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맞아요. 혹시 우체국에 여러분 택배를 보내거나 편의점에서 택배 보낼 때 이렇게 무게 재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택배를 보낼 때도 이 택배 무게에 따라서 택배를 보낸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를 재고요. 요거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많이 보는 저울이기도 하죠.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하실 때 쓰기도 하는 저울입니다. 이거 두 개는 뭘까요? 사실 같은 거예요. 둘 다 지금 가방 있죠. 우리 여행 갈 때 수화물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가방을 올려놓기도 할 때 수화물의 무게를 잴 때 이렇게 가방을 올려놓는 저울도 있고요. 요거 선생님이 따라서 선생님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요거는 디지털 손저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이렇게 고리에 걸고 예를 들면 여기 요쪽 액정면에 이렇게 무게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자,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마트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요거 당근을 그려놓은 거예요. 당근같이 생기지 않았죠? 그렇지만 당근을 그렸습니다. 당근 올려놓으면 여기 이렇게 무게가 나와서 당근을 올려놓으면 여기 무게가 나와서 여기에 그에 따른 금액,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요. 가장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체중계예요. 체중계도 여러분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찾은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실험 관찰 38쪽을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줄 거고요. 여러분이 찾은 내용을 정리해도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모두 다 잘 정리해 보았나요?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수박의 무게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도 해요.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하나는 17,900원, 하나는 18,900원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만약 무게를 정확하게 재지 않아서 여기 마트에서 다 18,9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 가게가 좀 이상해. 그래서 사러 가지 않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무게를 정확하게 재지 않아서 모두 17,9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 마트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그림은 정해진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식빵을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은 밀가루, 소금, 설탕, 버터가 들어가는 무게가 나와요. 만약 이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이 식빵의 맛이 어떨까요? 맛이 달라져서 그 가게도 좀 이상해, 갈 때마다 맛이 달라 해서 사람이 가지 않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체급에 따른 경기예요. 우리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유도나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이 나오죠. 몇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급이라고 나오는데, 만약 체급이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적은 사람이 같은 경기에 나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경기는 너무 쉽게 예상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는 사람이 속상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맨 처음에도 나왔던 이미지예요. 뭘 사용해서 측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저울입니다. 저울을 사용한다면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공부할 문제 기억나나요? 저울을 사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까닭은 그럼 무엇일까? 결국 뭘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럼 오늘의 배운 공책 정리입니다. 공부할 문제는 물체의 무게 측정이 필요한 까닭 알기인데요. 이렇게 저울을 사용하면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배운 공책 예시 자료이고요. 여러분이 알게 된 내용을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수철에 물체를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